자, 그런 그 반면에 선거 결과로만 보면 졌지만은 진짜 진 건 아니다라는 분석을 받고 있는 그 후보들도 있어요. 부산시장에 출마했던 무소속 오거돈 후보도 그렇고 달구시장에 출마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부겸 후보도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 아름다운 패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라는 게 꼭 이겨야 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러나 어떻게 지고 어떻게 이기느냐가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네. 민주주의에서 선거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말씀하셨던 오거돈 후보나 특히 김부겸 후보, 우리 그 지역에 우리 정치에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큰 병폐인 결국 이 그 지역 통합, 네. 또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이 그 정치 구도, 이런 것을 이 타파해야 된다라고 해서 서울 그 경기도에서 3선까지 하면서 4선을 포기하고 대구로 내려가서 지난 총선에서도 장렬히 전사를 했고, 네. 또 이번에 지자체 선거에서도 또 역시 패배했습니다만은 국민들은 선거 결과를 놓고 이렇게 그렇게 평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패배다. 과거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부산에서 그렇게 지역 통합을 위해서 계속 도전해서 나중에 바보 노무현 소리를 듣고 그것이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됐거든요. 네. 꼭 노무현 대통령의 모델이 아니어도 역시 지금 우리 사회에 여전히 그것이 극복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정치적 과제를 스스로가 그 선거에서 희생하면서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은 지도자로서 흔치 않고 또 그 용기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결단, 그런 도전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크게 귀감이 되고 네. 또 앞으로 또 김부겸 그 후보로서는 여러 가지 그 지도자로서의 이 인정을 받아서 그 쓰임새가 대단히 많을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의원님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뭐 도전은 의미 있는 도전입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지역주의, 정치적인 지역주의라든지 아니면은 무소속 후보가 승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힘들다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좀 해소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에 많이 거론된 것이 관피아, 네. 그 관료 사회와 그 주변 이해 집단의 어떤 기득권의 카르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네. 실제 더 큰 문제는 우리 정치권의 여러 가지 그 비민주성 등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부겸 그 후보 등 또 지난 이정현 지금 오늘 사표가 쓰린 이정현 수석이 지난 총선에서 그 광주에서 출마했던 것, 그리고 2010년에 김대식 전 차관이 지방선거에 그 전남에 도전장을 냈던 것, 여당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 등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치 개혁 과제, 정치권의 선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역주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극복 이런 부분 등의 어떤 도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서가번 의원 지적 같은 노무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지역주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야가 이런 부분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네. 부분 등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지금 아직까지 정말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승리 등은 아직은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도 조만간 몇 년 후에 2년 후에 총선에서 그 다음 또 3년 후에 대선에서 분명히 저는 이런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나온다 그러고 이런 부분 등은 아까 표현했던지 아주 아름다운 도전이다. 그리고 그 결과도 이제 맺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두 분께 짧게 질문을 하나 그냥 던져 드릴게요.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여야 승리는 누가 잡았다고 평가하십니까? 선거 결과에서도 나왔고 국민들 또 여론들 언론들 다 평가했습니다만은 그건 네. 무승부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 큰 틀에서 이번에 세월호 참사의 국민적 분노나 여론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 정부에 대한 이 책임을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지우지 못한 이 그런 선거에서 결국 그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네. 지우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그 뼈아픈 이 그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네. 결국 그 730 그 보궐선거에서 또 보궐선거가 그만큼 이 비중이 크고 또 국민적 이 관심을 갖게 된 요인들도 또 정치권에서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박근혜 정권의 이 중간평가, 진정한 중간평가로서 730 재보궐선거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강 의원께 말씀을 듣기 전에 일단 뉴스 속보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현 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를 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었는데요. 청와대 홍보수석에 청와대가 윤두현 YTN 플러스 대표를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윤두현 신임 홍보수석은 YTN 정치부장과 보도국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YTN 플러스 대표로 취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에 윤두현 디지털 YTN 플러스 대표이사가 내정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은 잠시 뒤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강 의원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세월호 전국 이후에 또 우리가 나타난 여러 가지 그 문제 등을 정리를 해볼 때 좀 더 내용 있게 좀 차분하게 정리하는 그런 수습 국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청와대 홍보수석이 임명이 됐는데, 자, 이정현 홍보수석의 사표를 박근혜 대통령이 수리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오자마자 지금 차기 홍보수석이 내정이 됐습니다. 자, YTN 플러스 대표이사, 윤두현 YTN 플러스 대표이사가 지금 내정이 됐는데요. 네. 자, 이번에 사표를 수리하자마자 지금 이렇게 다시 발표가 됐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주 뭐 YTN으로서는 축하받을 일이네요. 그러나 결국 이정현 수석이 사표를 내고 또 신임 홍보수석이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만은 결국 네. 지금 청와대 인사 개혁, 청와대를 개혁해야 된다, 국정개혁을 위해서는 개혁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서 네. 이정현 수석이 이제 첫 사표를 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 국민들의 요구는 청와대 개혁, 인사개혁의 핵심은 기춘대원군이라고 불리는 김기춘 실장이 사퇴를 해야 한다. 이게 지금 이 청와대 인사개혁의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뭐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을 마무리 짓고 그렇게 사표를 낼 거라는 설과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이 신임이 워낙 강해서 계속 유임할 것이라는 그런 설이 두 개 다 같이 이렇게 같은 비중으로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국민들의 이 바람과 국민들의 요구는 김기춘 실장이 물러나는 것이 결국 청와대가 변하고 청와대 인사 개혁의 출발점이다. 나머지는 곁다리고 갓다리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자리에 정치부 박순표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자, 박순표 기자, 청와대 홍보수석 지금 임명이 됐는데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당초 오전에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바로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로 사의를 표명을 했고, 다만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는 것 때문에 마치 다른 수석이라든가 다른 청와대 내각 전반으로 인사보고 커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렇게 다만 이제 본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인데 그것이 마치 뭐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전반의 개편이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 것좀 불편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튼 네. 대통령이 오늘 사표를 수리함과 동시에 차기 홍보수석의 윤두현 YTN 플러스 대표이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윤두현 신임 홍보수석은 서울신문에서 처음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요. YTN 초창기 멤버로 입사해서 YTN 국제부장과 정치부장, 취재부국장, 보도국장을 두루 거쳤습니다. 네. 현재 YTN 플러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박 대통령과는 박 대통령이 처음 정치 입문했을 당시에
그때부터 인연을 맺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을 비교적 잘 아는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시민고와 대구 경북고 영문과를 나왔으니까 경북 경산 출신이기 때문에 TK 이사로 분류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인적 그 개편의 폭이 커질 것이다. 이 분석은 그러면은 좀 보류를 해도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뭐 청와대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까지 뭐 연결시킬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정현 홍보수석이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었는데 네. 이분이 물러남으로 해서 청와대와 내각 전반에 큰 폭의 물갈이는 예상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 의원께도 질문을 좀 드리죠. 이번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윤대현 수석이 상당히 그 소통에 여러 가지 그 아주 부드러운 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청와대가 그동안 여러 가지 그 통치 스타일 또 그 국정 운영 스타일에 있어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이정현 수석이 지나치게 그 박 대통령의 그 어떤 그 심중만 전달한다. 네. 밖에 또 여론 등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 등이 지적되었는데요. 윤대현 수석이 밖에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밖의 여론을 대통령에게 더 전달하고 그래서 청와대가 이런 부분에서 소통을 더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사실 그 국가정보원 자리가 지금 비어 있기 네네네. 시작한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네네. 먼저 임명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좀 길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뭐 국가정보원장과 관련해서 뭐 오늘 내일 중에 발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국가안보실장과 차기 국방장관이 먼저 선임된 것도 역시 국가안보 라인을 비워둘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거였는데요. 네. 역시 국가정보원장도 그런 기류에 맞춰서 좀 일찍 발표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한 얘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 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거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야당에서는 꾸준하게 지금 사퇴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드렸듯이 청와대 개혁, 청와대 인사 개편의 이 핵심은 그 기춘대원군 김기춘 실장이라고 했는데 본인에게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그게 국민적 요구인데 그러면 그 김기춘 실장이 뭐가 문제냐 네. 이거죠. 결국은 지금 오늘도 윤대현 그 홍보수석 그 대단히 저도 뭐 좀 조금 압니다만은 네. 훌륭한 언론이시고 또 우리 강 의원 말씀대로 여러 가지 두루두루 소통도 잘하시고 또 충분히 홍보성 역할을 누구보다 잘하실 분이면은 틀림없습니다만은 네. 대구 경북 사람입니다. 이정현 수석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어요. 국가요직 10대 요직 중에 지금 9명이 경상도가 다 포진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남아있는 딱 한 명 이 수석 빼내고 그 자리에 대구 사람 또 채워 넣어놨거든요. 대한민국 청와대의 인사위원장, 인사를 지금 총괄하고 있는 분이 이 김기춘 실장입니다. 네. 뭔가 지금 이 청와대 그 국무총리 두 사람 낙마했지 않습니까? 이번 낙마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아직도 국가정보원장 못 찾아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시스템이 결국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고 뭔가 지금 편향되고 편파적이고 또 내 목 챙기기, 우리끼리 우리가 남이야, 우리가 남이가 그 유명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그 장본이기도 했거든요. 네. 여러 가지 뭐 능력이나 또 뭐 인품이나 뭐 출중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리고 결국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가장 핵심인 그 인사 문제들을 결국 자기 사람 채우기로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장본인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결국 많은 요인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지금 크게 문제 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걱정입니다. 저는 그 김기춘 실장의 거취 문제는 시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 대통령께서 세월호 사고 이후에 국정 운영 스타일의 변화를 분명히 국민들로부터 그 요구를 받았고요. 네. 이에 대해서 변화를 천명한 만큼 국정 운영 스타일에 두 축이 있다면 하나는 청와대이고 하나는 내각일 텐데 네. 총리와 또 비서실장을 바꾸지 않고 이 스타일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총리까지 사임을 표명하고 후임 총리의
그 여러 가지 인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비서실장을 지금 바로 그만두게 할 경우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공백이 우려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네. 아마 어느 정도 총리 인선 등 어느 정도 개혁에 대한 또 국가 개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 등을 어느 정도 그려놓고 본인께서도 대통령께서도 어떤 결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듭니다. 네, 자 박순표 기자. 네네. 그 정치부 기자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분위기도 궁금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기춘 실장을 네네. 포함을 해서 청와대 내부 지금 참모진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이정현 어제 홍보수석이 본인 사의를 표명하면서 본인의 사의 표명이 내각이나 청와대 참모진 전반의 개편으로 이어지는 것에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을 표명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래도 내각과 참모진의 개편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시기와 폭에 관한 문제가 남아있을 뿐인데요. 네. 우리 강성규 전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기춘 실장 문제가 사실 정치권에서 초미의 관심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분에 대해 평가는 제가 할 입장은 아니고 다만 여권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내부에서 김기춘 실장이 그 총괄 역할을 하고 있고 내각에서는 국무총리, 그래서 바깥에 국정원장 이 세 축이 사실 국가를 움직이는 균형축인데 그중에 두 자리인 총리와 국정원장이 비어 있는 자리에서 네. 김기춘 실장을 현재 다로 교체하는 것은 아마 박 대통령의 스타일상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끌어가는데 무리가 있어서 아마 힘들지 않겠냐 이런 내부의 의견들이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개각과 관련해서 그 지난번에 한민구 후보자죠. 국방부 장관. 예,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데 지금 그 전관예우 논란에 지금 휘말려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좀 옳은 판단을 한 걸까요? 총리도 그랬습니다마는 네. 국방부 장관도 전에 김병관 장관 내정자였습니까? 결국 청문회에서 그런 전관예우 네. 문제로 결국 낙마해서 전임 이명박 정권의 이 국방부 장관을 그대로 유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결국은 전직 장관들, 고위 관료들 또 고위 장성들이 퇴직해서 그들의 경륜을 국가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 경륜을 펼쳐야 되는 것은 이 국가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네. 문제는 후배들이 있는 또 본인이 전에 있었던 이 전관, 이른바 관피아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가지고 특혜를 누리겠다. 특권, 반칙과 특권이 횡행하는 이 사회에 이 전형이 지금 이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들에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번에 안대희 대법관 이 총리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 한민구 이 국방부 장관 내정자들도 네. 뭐 학교에 가서 후학을 양성하다니 또는 뭐 여러 가지 연구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이렇게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은 국방부 관련 기관이나 업체에 일종의 거기서 전관을 특혜를 누리면서 또 이 로비스트로 결과적으로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들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네. 저는 좀 그런 인사 문제, 그런 것들을 걸러내고 그런 것들을 가장 중심축에 인사의 네. 중심축에 놓지 못하는 그런 선임들이 네. 결국 이 문제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도 좀 우리 사회가 담론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전관예우, 그러니까 관료 사이와 주변 이해 세력 간의 어떤 카르텔 형성한 기득권 지키기는 분명히 척결 대상이고 개혁 대상입니다만 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각 분야의 전문성 등을 활용해서 또 여러 가지 진출입에 또 직업의 제2의 제3의 직업의 선택의 그런 기회 등이 박탈되는 이래서 마녀사상식으로 모든 것을 전관예우로 치부해서 기회를 박탈한 이런 분위기들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봅니다. 네. 한민구 후보의 경우 그 전관예우라고 하는 그 세 곳이 좀 더 우리 사회가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육군사관학교
또 육군 본부 그리고 또 국방과학 연구소 이런 부분에 약간의 자문료를 받고 그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어느 일정 정도의 전관 예우 차원에서 한 측면도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평생을 국방에 근무한 그런 장성이 후배들을 또는 연구소에서 일정 정도 자문과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런 그 활동을 하는 것이 네. 모두 다 전관 예우냐 이렇게 보는 것에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우리 대목입니다. 사회 전관들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만은 네. 결국은 내가 과거에 이 몸담았던 곳으로부터 이제 퇴직을 하고 나와서 우리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이냐 네. 이런 건데 상당수 이 공직자들은 자기가 본인이 앞으로 내가 장관 여전히 그 공직에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몸담이를 단정히 하고 학교나 또는 어디 그 검사 출신이나 판사 출신들도 로펌 같은 데 가지 않고 네. 뭐 학교 가서 이 후배들 지도를 한다든지 또는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이 사회 공익적 그 변호 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결국 공직을 포기하고 이제 개인의 삶으로 이 안정적 삶을 선택할 것이냐, 네. 여전히 공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느냐, 희망을 하느냐, 이 선택이 대단히 중요한데 네. 불행하게도 안대희 대법관이나 지금 한민구 그 내정자 같은 분들은 본인의 삶을 안정적 삶을 선택한 그런 네, 분들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승규 전 새누리당 의원, 서가번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치부 박순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